다 마셨어? 아유, 딱 한 모금 있더라. 아, 목말라. 도대체 생수는 언제 배달되는 거야? 이제 먹는 물까지 사 먹어야 되네. 글쎄 말이야, 어쩌다 이렇게 됐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맞아. 아인슈타인, 그 이유를 말해줘. 우주 컴퓨터 아인슈타인. 그건 바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강과 하천에 오염물질을 버려서 물을 오염시켰기 때문이죠. 뭐? 오염물질을 버려서 물을 오염시켰다고? 오염물질이 뭔데?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의 물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가정에서 쓰고 버리는 생활하수, 그리고 공장에서 흘려보내는 공장 폐수, 또 농사 지을 때 쓰는 농약이나 가축의 배설물 같은 축산 폐수 등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전체 60%가 넘어 가장 큰 오염원으로 꼽는 것이 바로 생활하수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쓰고 버리는 합성세제, 기름, 먹다 남긴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나와 우리의 강과 하천을 가장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에이, 좀 이상하다. 합성세제라면 우리가 머리 감을 때 쓰는 샴푸나 린스, 그리고 음식 담는 그릇을 닦는 주방용 세제, 옷을 빠는 가루세제 그런 것들이잖아.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독하다고? 아니지. 그러니까 합성세제를 쓸 땐 물로 여러 번 헹구잖아. 세제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아, 그러네. 예, 그래요. 사실 합성세제는 아주 독하답니다. 그래서 물에 합성세제가 많이 섞이게 되면은 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죠. 자, 합성세제를 탄 물에 장구벌레를 넣어보세요. 장구벌레? 와, 이게 장구벌레야? 응, 뭐얘 애벌레지. 이건 그냥 물이고, 그럼 이건? 이건 합성세제를 탄 물이야. 아, 그냥 물하고 합성세제 탄 물? 그래서? 이제 장구벌레를 똑같이 넣는 거야. 아, 여기다가 장구벌레를 넣어보세요. 와. 와, 벌써 안 움직이네. 정말 되게 독한가 보다. 그래. 가만. 그럼 식물들도 큰 피해를 입겠다. 맞아. 식물은 물이 있어야 자라잖아. 그럼 합성세제 섞인 물로 식물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두 개의 접시에 솜을 두툼하게 깔고 한쪽은 물로 또 한쪽은 합성세제 탄 물로 축축하게 축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무실을 10개씩 놓고 살짝 눌러주세요. 자, 이제 햇볕 잘 드는 곳에 두고 매일 양쪽에 각각 물과 합성세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우와, 이건 벌써 싹이 텄네. 이것 봐. 이건 씨앗도 안 터지고 그냥 까맣게 돼버렸어. 그럼 합성세제가 섞인 물에선 식물도 살 수 없게 된다 이거구나. 자, 이제 합성세제가 얼마나 독한지 또 생물에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지 잘 알겠죠? 사실 물은 산소와 미생물로 인해서 스스로 깨끗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정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즉 오염이 너무 심하면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합성세제는 물속의 산소를 없애고 또 많은 거품을 만들어내죠. 이 거품이 하천에 그대로 흘러들어가 물을 온통 뒤덮고 있으면은 물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물속으로 산소가 들어가지 못해서 물이 썩게 되는 거라고요. 또 합성세제는 물을 정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들이 합성세제가 남아있는 수돗물을 마시게 될 위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백혈구나 적혈구가 줄어들고 체질이 산성화되며 피부병이나 동맥경화 등 각종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꼭 깨끗이 정화된 물을 먹어야 한다고. 깨끗한 물만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물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버린 합성세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그게 뭐지? 아, 그래. 이 하수도 바로 합성세제가 버려지는 곳이지. 그래. 이 하수도를 따라가 보는 거야. 응? 이게 다 뭐야? 합성세제 거품이잖아. 게다가 지독한 냄새까지. 벌써 다 썩었나 봐. 어머머, 어디서 이렇게 시커먼 물이 나오는 거지? 무슨 약품 냄새 같은데? 기름도 둥둥 떠 있고. 그래, 공장에서 버린 폐수구나. 어우,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그냥 다 강으로 버린단 말이야? 이건 또 무슨 냄새야? 어머나, 가축의 똥이잖아. 이거 물고기가 죽었어. 그래, 물이 이렇게 더러우니 떼죽음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지. 여긴 또 어디지? 아, 논이구나. 어느새 흘러 여기까지 왔네. 가만, 이 더러운 물로 농사를 짓는단 말이야? 그럼 이 쌀을 먹으면 그 더러운 것들도 그대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겠네. 안 돼.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야.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주 컴퓨터 아인슈타인. 물론이죠. 특히 공장 배수에 주로 섞여 있는 순이나 카드뮴 등의 중금속들은 생물체의 몸 안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 현상을 바로 생물 농축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와요. 일본의 한 광산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키가 줄어들거나 온몸에 통증이 오고 뼈가 약해져 부러져 버리는 희귀한 병에 걸리기 시작했죠. 그 병의 이름은 이타이병. 이타이는 일본말로 너무 아프다는 아야 하는 비명소리랍니다.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한 광산에서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이 섞인 폐수를 하천에 버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그 물로 농사를 지은 곡식에도 카드뮴이 그대로 농축됐죠. 물론 그 쌀을 먹은 사람들의 몸에도 점차 중금속이 쌓이게 돼서 마침내 이렇게 희귀한 병에 걸리게 된 것이랍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이 광산촌에서만 173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73명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또 1953년 일본의 어촌 미나마타에서는 물고기와 조개류를 먹은 주민들이 손발의 신경이 마비되고 눈이나 귀의 신경까지 굳어지다가 심하면은 목숨까지 잃게 되는 무서운 병이 돌았습니다. 그 결과 환자 111명 중 42명 사망. 그 원인을 추적한 결과 비료 공장에서 순이 섞인 폐수를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냈다는 것이 밝혀졌죠. 자, 그런데 알고 계세요? 물의 오염으로 인한 이런 엄청난 피해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1991년 낙동강의 페놀 유출 사건. 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죠. 또 시와오의 생태계 파괴, 그 역시 반월공단의 공장 폐수와 안산시의 생활 하수로 인한 오염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서울과 경기 지역 시민들의 생활 식수인 한강. 이 한강도 이젠 그냥은 마실 수 없는 아주 더러운 물이 돼버렸답니다. 그래서 정화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인공적으로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키게 됐죠. 하지만 순식간에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 또 돈이 필요하답니다. 또 완전히 깨끗한 물을 만들기도 힘들죠.
그러므로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물의 오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럼 물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합성세제는 되도록 적게 그리고 물을 덜 오염시키는 비누를 쓰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음식물은 먹을 만큼만 준비해 다 먹도록 하고 되도록 버리지 마세요. 혹시 남은 찌꺼기가 있다면 핫소에 버리지 말고 따로 모아 버리세요. 세 번째, 계곡물에서는 그릇을 씻지 마세요. 네 번째, 야외로 놀러 가면 쓰레기는 버리지 말고 꼭 담아오세요. 다섯 번째, 집중승들이 강가에서 대소변을 보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 혹시 주변에 몰래 폐소를 벌이는 공장을 발견하면 얼른 환경단체나 경찰서 등에 신고하세요. 자, 그리고 물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사람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매일 평균 마시는 물 2리터, 세수 10리터, 화장실 10번 정도에 50리터, 청소 10리터, 세탁 50리터 등으로 정말 엄청난 양이죠. 물을 지나치게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하수량도 늘어나서 물을 더 오염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물을 아껴 쓰는 것, 그것도 물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랍니다. 똑똑 떨어지는 소중한 물 아유 아까워 어떻게 할까 졸졸 새는 수도꼭지 꾹꾹 잠그고 변기 탱크 속에 벽돌로 어두고 세수할 때 물 활활 틀어놓지 않고 아껴 씁시다 한 방울의 물도 아껴요 꼭꼭꼭 마음의 문을 열고 가슴을 펴면 성큼성큼 다가오는 자연의 세계 저 멀리 지구에 과거가 살아 숨쉬고 저 깊이 우주에 슬기가 숨겨져 있죠 보듬고 만지고 느끼는 신기한 실험 관찰 여기저기 요리조리 쓱싹쓱싹 모두 모여 함께 열어요 자연의 비밀 아유, 우주 없으니까 정말 심심하네. 아유, 우주는 오랜만에 시내 나가서 지금 좀 신났겠지? 누나, 우주야, 너 왜 벌써 왔어?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 아까까지도 괜찮았잖아. 그랬지. 근데 시내를 한 1시간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점점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게다가 머리까지 띵한 거 있지. 왜 그러지? 아우. 너 감기기 있나? 열은 없는데? 안 되겠다. 빨리 일어나봐. 너 자가검진 시스템으로 검진해보자. 자, 자가검진 시스템 가동! 자가검진 시스템 작동. 화면에 손을 대십시오. 감기는 아닙니다. 시내에 나갔다 왔다고 했죠? 이건 시내 공기 오염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증상인 것 같군요. 우선 몸을 깨끗이 씻고 좀 쉬는 게 좋겠어요. 뭐? 공기오염이라니? 그러니까 시내 더러운 공기를 마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는 거야? 아인슈타인 가르쳐줘. 왜 더러운 공기를 마시면 아픈 건지. 네, 오염된 공기 속에는 각종 먼지,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등의 아주 유독한 가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이 유독한 가스가 공기와 함께 들어와 우리의 눈, 코, 목 등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프게 되는 거예요. 독한 가스? 그런 나쁜 가스가 어디서 나오는 건데? 네, 그걸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산바리에 철판을 올려놓고 그 위에 손뭉치를 놓은 다음 석유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바리에 철망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손뭉치를 올려놓은 다음 이렇게 석유를 몇 방울 떨어뜨린댔지? 다음 성냥으로 불을 붙이면 불을 붙이면 어우, 냄새. 정말 독한 가스가 나오나 봐. 아우 연기도 시커멓네. 그래 그러면 이 불꽃 위에 유리판을 대보는 거야. 그래. 우와, 정말 시꺼먼 그을음이 묻었어. 그래 정말 이런 물질들이 공기 중에 섞이면 공기가 많이 더러워지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석유나 석탄 등의 연료들을 데우면은 검은 연기와 함께 냄새, 또 그름이 생기는데요. 그것들이 공기 중에 섞이면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공사장의 흙먼지, 쓰레기 소각장의 연기 등에서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매연을 공기 오염의 주범으로 꼽고 있답니다. 자동차 매연? 아 시내엔 자동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공기 오염도 더 심하다. 그래. 그래서 너한테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야. 그래 맞아. 그리고 시내에 나가보니까 하늘도 푸옇게 흐리고 또 아주 매캐한 냄새도 나고 그러더라. 그게 다 공기 오염 때문이었구나. 그것뿐이 아닙니다. 공기 오염은 식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죠.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작은 병에 빨간색 장미꽃을 한 송이씩 꽂으세요. 이제 커다란 수저를 2개 준비해서 각각의 한쪽 끝에 꽃을 하나씩 넣으세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솜을 깐 증발 접시를 1개씩 넣은 다음 1개의 접시에만 황을 조금 넣는 거예요. 자, 이제 손뭉치에 불을 붙이고 재빨리 유리판을 닫은 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꽃과 잎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지독한 냄새는 뭐야? 아 황이 타는 냄새인가 봐. 아우. 이것 봐. 꽃 색깔이 바랬어. 잎 색깔도 변했고. 그럼 손만 태운 건? 와, 이건 약간 시들긴 했지만 색깔은 그대로인데? 와 정말 확실하게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황이 타면 나오는 유독가스가 꽃과 잎의 색깔을 탈색시켰단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황이 탈 때는 이산화황이라는 아주 독한 가스가 생긴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식물의 꽃과 잎을 탈색시킨 거죠. 그런데 자동차 매연에서도 이 이산화황이 배출된다는 사실 모르셨죠? 그래서 시내에 심어진 나무들은 산속의 나무들보다 누렇게 시들어버린 것들이 많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이산화황이 빗물에 녹으면 강한 산성 용액인 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것이 그대로 비에 섞여 내린다는 거예요. 이 비를 바로 산성비라고 하죠. 산성비? 산성인 비라 이거지? 산성이면 식초나 레몬즙 같은 거 아닌가? 그럼 식초가 비로 내린단 말이야? 물론 지금은 식초 정도로 강한 산성의 비는 아니에요. 하지만 공기 오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비도 더 강한 산성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산성비는 생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알아볼까요? 이렇게 보라색 나팔꽃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자, 산성비가 내립니다. 어때요? 산성비가 내린 부분은 이렇게 탈색돼 엷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성비가 계속 내리게 되면은 당연히 꽃과 잎의 색깔이 변하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산성비는 식물의 성장을 더디게 하고 심지어는 조각품이나 건축물 등을 녹이기까지 한답니다. 산성비가 조각품을 녹인다고? 정말? 와 정말 대단하네. 가만. 아 그래 이렇게 해보는 거야. 자,
이건 분필. 이 분필은 이쪽에 송곳으로 세모 모양을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건 그냥 물. 이건 산성인 레몬즙. 이제 분필을 각각의 컵에 글자가 아래로 가게 해서 반쯤 잠기게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하루 정도. 와, 이것 봐. 레몬즙에 분필이 녹았나 봐. 색깔이 변했어. 분필이 녹았다고? 어디? 정말? 레몬즙에 넣어둔 부분은 더 가늘어졌어. 그런데 그냥 물에 넣어둔 건 그대로야. 세모 모양도 그대로고. 이건 세모선이 좀 희미해졌어. 와, 잠깐 놔둔 것도 이 정도인데 정말 오랫동안 이런 독한 산성비가 내리면 와, 대리석 조각뿐만 아니라 시멘트로 지은 건축물들까지 녹일 수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보세요. 산성비에 녹은 시멘트가 마치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잖아요. 어때요? 끔찍하죠? 그러니 사람에겐 더 얼마나 나쁘겠어요. 산성비를 맞으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눈병이 많아지고 구역질과 기침이 나며 기관지염이 많아지죠. 또 천식과 폐암의 원인이 되고 혈관과 위장에도 그 독소가 들어간답니다. 자, 이제 공기오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 정말 무섭다. 게다가 난 우리 공기가 그렇게 많이 오염된지 정말 몰랐다니까. 어휴, 이제부터 시내 절대 나가지 말아야겠어. 그래, 꼭 그래야 되겠어. 아니지? 응?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방법? 뭔데? 마스크. 공기오염이 심한 곳에 갈 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야. 어때? 괜찮지?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아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글쎄 말이야. 좀 슬픈 일이지? 아유. 우주 컴퓨터 아인슈타인. 하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공기의 오염은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여러 가지 기체들이 섞인 아주 얇은 대기에 둘러싸여 있죠.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은 모두 이 공기 속의 산소를 마시는 거예요. 또 대기를 통해 햇빛을 적당히 받아들이고 땅에서 나오는 열을 다시 대기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지구는 항상 알맞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로운 가스들이 대기에 섞이면서 땅에서 나오는 열이 대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점차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답니다. 이것을 바로 온실 효과라고 하죠. 지금도 이런 지구 온도의 상승으로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조금씩 녹아 바다로 흘러들고 있대요. 이 현상이 계속되면은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의 많은 도시들이 바다에 잠기게 될지도 모른다니 정말 큰일이죠. 또 지상에서 20km에서 50km 상공에는 오존 분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가스층, 즉 오존층이 있는데요. 이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남극의 오존층에 이미 커다랗게 구멍이 난 거예요. 이러한 오존층 파괴의 주범은 바로 냉장고나 에어컨, 각종 스프레이 등에 사용되는 프레온 가스. 이렇게 오존층이 파괴되면은 그 구멍으로 태양의 자외선이 곧바로 지구 표면까지 닿게 되므로 피부암이나 백내장 환자가 많아지고 면역 기능이 약화돼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생기고 병이 번지기 쉽답니다. 또 농작물의 수확량이나 민물 또는 바닷물에 사는 생물들이 줄어들거나 멸종하게 된답니다. 공기오염으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현상은 바로 스모그 현상. 스모그 현상이란 자동차나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먼지, 이산화황 등의 해로운 물질들이 안개에 섞여 꼼짝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1952년 12월 영국 런던에서는 이로 인해 8,000명이나 사망하게 됐다니 공기오염이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지 정말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 나도 정말 몰랐어. 8,000명이나 죽다니. 이런 공기 오염을 없애려면? 그래, 공기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공기가 오염되는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와. 더워. 왜 갑자기 바람이 안 불지? 그래. 바람은 공기가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공기가 없으면 바람도 안 분다. 맞아. 밖에 공기도 다 빠졌네. 아차, 소리의 진동은 공기 알맹이가 전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공기가 없으면 소리도 안 들린다. 불도 꺼져버렸네. 맞아, 불이 타려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야 되지. 우지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맞아. 호흡할 때도 공기가 있어야 되지. 이런 상상은 정말 싫어.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공기가 꼭 있어야 돼. 하지만 오염된 공기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주니. 그래, 방법은 딱 한 가지. 바로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거야. 마음의 문을 열고 가슴을 펴면 성큼성큼 다가오는 자연의 세계. 저 멀리 지구에 과거가 살아 숨쉬고 저 깊이 우주에 슬기가 숨겨져 있죠. 보듬고 만지고 느끼는 신기한 실험 관찰. 여기저기 요리조리 쓱싹쓱싹 모두 모여 함께 열어요 자연의 비밀. 사람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을 원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귀약호는 괴롭다. 그 원인은 바로 소음과 쓰레기. 소음과 쓰레기 문제를 진단합니다. 바람 분다. 바람 분다. 이런 게 바로 소음이라고요. 누나! 나 불렀어? 그래, 부르긴 누굴 불러? 누나밖에 없지. 나도 이제 누나가 내는 소음에 아주 지쳐버렸어. 뭐? 소음? 어머머, 내 이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소음이라니? 참네. 자기한테 듣기 좋은 소리라고 남한테도 다 듣기 좋은 소리인 줄 알아? 으이구, 나는 누나의 그 시끄러운 노랫소리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난 누나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노랫소리를 듣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누나의 노랫소리는 바로 내겐 소음이 되는 거라고. 저기
그럼 진작 얘기하지. 그리고 나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았다 뭐. 그래? 그러면 직접 그 소음의 크기를 재보면 되지 뭐. 뭐? 내 소리를 댄다고? 그래. 어떻게지? 그건 바로요 소음 측정기로 재는 거지. 소음 측정기? 이걸 소리 나는 곳에 딱 대고 있으면 데시벨이라는 단위로 그 소리의 크기를 표시를 해주거든. 좋아. 그럼 재보자. 이걸로 재보면 내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래? 한라산에서 부는 바람, 바람 분다, 바람 분다. 아이고. 한라산에서 부는 바람 백두산까지 날아가고. 경기? 아 됐어. 바람 그만. 분다. 됐어? 얼마나 나왔는데? 아우 정말 시끄러워. 거의 100데시벨 가까이까지 나왔잖아. 뭐? 100데시벨? 이 소리가 그렇게 커? 그래 그렇다니까. 궁금하면 직접 아인슈타인한테 물어봐라. 아인슈타인? 그래, 아인슈타인 대답해줘. 우주 컴퓨터 아인슈타인. 그럼요. 100데시벨이면 아주 큰 소리죠. 만약 그 소리를 오랫동안 계속 듣게 된다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랍니다. 그래도 얼마나 큰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먼저 30m 밖에서 도란거리는 정도로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소리를 0데시벨로 했을 때 도서관 열람실 정도로 조용한 실내는 30데시벨 정도. 보통의 이야기 소리는 50데시벨 정도 되죠. 하지만 이 정도의 소리도 오랫동안 들으면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영역 집착부에서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영역 집착부도 첨단 또 진공청소기의 소리는 70데시벨 정도. 시끄러운 라디오 소리는 80데시벨 정도. 믹서기 소리는 90데시벨 정도 되죠. 기차나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는 100데시벨 정도랍니다. 이 정도의 소리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귀울림이나 난청 등의 청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동차의 경적 소리나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는 110데시벨, 비행기 이착륙 시 나는 소리는 120데시벨 정도죠. 이 정도 소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일으킬 수도 있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잠깐, 그럼 내가 아까 낸 소리가 100데시벨이었으니까 그래 공사장 소음이나 기차,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와 맞먹는 소음이라고. 그리고 그 정도면 청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지. 그래 그러니까 누나가 낸 소리가 얼마나 큰 소음인지 이제 알겠지? 난 내 노랫소리가 그렇게 소음이 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음 공해들이 우리의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는 거라고. 이때까지 나의 쾌적한 생활이 방해를 받았듯이 말이야. 알았어. 이제부터 남에게 소음이 되는 소리는 내지 말자. 하하하 바로 그겁니다. 우주 컴퓨터 아인슈타인. 자, 그런데 우리의 쾌적한 환경을 방해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으니 바로 엄청난 양의 쓰레기. 쓰레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집에서 버리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비닐봉지, 여러 가지 일회용품 등의 생활 쓰레기. 또 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기름 찌꺼기나 화학물질, 쓸모없는 기계 재료 등의 산업 쓰레기 등이죠. 그중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생활 쓰레기의 양은 무려 1.8kg. 이렇게 매일 엄청나게 쏟아지는 쓰레기 때문에 우리 국토는 점점 쓰레기로 덮여가고 있답니다.
이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건 바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뭐든지 아껴 쓰기. 물건을 아껴 쓰면 쓰레기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얘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과소비를 줄이고 장난감, 동화책이나 옷 등 자신에게 소용없게 된 물건은 서로 바꿔 쓰세요. 둘째, 일회용품 안 쓰기.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수많은 일회용품들. 이들의 대부분이 스티로폼이나 비닐류로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스티로폼 용기를 1년 동안 무려 51억 개나 쓴다니 정말 걱정되지 않으세요? 셋째, 되도록 작게 해서 버리기. 쓰레기의 부피가 클수록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게 되죠. 땅에 묻을 경우 땅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되도록 작게 해서 버리세요. 넷째, 물기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서